일하러 일하러 가야지. 가야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지금 거야? 뭐 하는 거야? 오늘은 오랜만에 체험 삶의 현장금 여행을 준비합니다. 염전노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염전 일을 한다면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인간이 염전노예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 영상 지식코리아와 바로 시작합니다. 염전노예,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에스어 촌 및 섬에서 발생되는 인신매매 및 납치 감금을 통한 노예 노동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자들이 섬 지역으로 매매되어 노예와 같은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한 데에서 시작된 속어입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2014년 S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었고, 이보다 더 오래전 1997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국에서 정신질환자의 감금 및 불법 노역 만행을 송출한 이후 전 국민의 관심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당연하게 그때처럼 출근 도장을 섬으로 찍는 우리 코리아맨입니다. 눈을 떠보니 염전노예의 시작을 알리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염전노예의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노동력 착취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엔 비좁은 환경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가건물에 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가 가득하며 쥐덕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비위생적인 방이 제공되며 강압적인 폭력과 학대도 수반되기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또한 엄청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2014년도에 한 피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20년간 피해를 입은 이가 받은 임금은 1,500만 원으로서 1년으로 치면 75만 원, 월급으로 치면 6만 원, 시급은 130원꼴로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노동에 희생되었습니다. 코리아맨은 정의감에 불타올라 이렇게 부당한 임금에 맞서 싸우고 싶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체험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둘째, 엄청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같은 경증 혹은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들이 대다수였으며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구제할 방도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노예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 후천적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나타나거나 무기력해져서 반항도 안 하고 탈출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며 조현병에 걸리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의로 일한다고 말하도록 장기간 세뇌당하게 되기에 경찰에 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노예로 일하고 있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모른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코리아맨에게 말을 겁니다. 염전주에게 무조건 모른다라고만 말하게 세뇌당했기에 계속해서 몰라요를 시전해보는 코리아맨입니다. 저기요, 여기 실태조사 좀 하러 온 주연영 기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좋아요. 아니요. 몰라요.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난 꼼짝 못해요. 빠르게 낯선 일을 경계하며 도망가는 코리아맨입니다. 셋째, 노동의 강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전 일을 하게 되는데 염전 일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소금이 나오는 밭이라는 말이며 칸막이로 바닷물을 들이고 농축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 염전 노동 강도는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가운데 쉴 새 없이 소금물을 엎고 엎어야 하는 엄청나게 고된 노동이라 일반 사람들이 생업으로 버티기란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이런 염전 일을 보통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며 잠깐의 점심시간에도 김치와 밥으로 빠르게 한 끼를 때우는 코리아맨입니다. 또한 염전 일을 못하는 날에는 건물 공사, 농사일 등 부가적인 허드렛 일을 계속하며 강압적인 폭행도 계속되어 공포감에 쉴 새 없이 일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코리아맨은 이 정도 경험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기에 이곳에서의 탈출을 시도해봅니다. 이 섬을 벗어나기 위해 유일한 탈출구인 선착장에서 육지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코리아맨을 강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도망갈 생각을 하기에 고개를 돌려 그냥 일반 사람인 척, 노예가 아닌 척 다리를 꼬고 있어 봅니다. 탕후루를 들고 코리아맨을 유혹하는 낯선 사람입니다. 고작 탕후루 2개로 코리아맨을 꼬시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냠냠하며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넷째, 한통 속의 사람들입니다. 코리아맨이 겪은 것처럼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한통 속이며 이처럼 노예로 온 사람이 탈출을 시도한다면 절대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서로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 명단을 통하여 서로의 노예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염전에서 일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노예 명단에 적힌 노동자가 섬 탈출을 시도 시 즉각적으로 서로의 연락망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들 또한 관례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방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이 섬에 있을 시 모든 섬 사람들이 경계를 하게 되며 서로의 연락망을 통해 염전 노동자를 숨기는 행위를 하거나 무대응을 통해 철저하게 염전 노동자와의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며 더불어 해당 지역 공무원들도 묵인 또는 방관하다가 일이 터진 뒤에 바로 발뺌하는 식으로 서로가 유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미 이런 섬의 파출소에는 섬의 연고가 높은 경찰관의 비율이 높게 서로가 다 한통속이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이런 카르텔이 형성된 곳에 코리아맨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14년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로 염전에 돌아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며 간신히 자유를 찾았지만 오랜 기간 착취당한 것 외에는 경력이 없는 삶을 반기는 가족도 없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결국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며 해당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반박을 해 논란을 더욱 야기시켰으며 현재 이 순간까지도 분명 해당 지역의 염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소문으로 들었던 곳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역시 아직도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몇십 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 뻔하기에 빠르게 이곳을 탈출해야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 선착장도 한통 속, 저기 멀리 날아가는 갈매기도 한통 속인 것 같습니다. 특공대 친구와 함께 헬기를 타고 코리아맨을 구출하러 와준 붕신이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게도 대한민국 유인도 섬 개수는 470개입니다.